자, 골라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무엇이든 다 고를 수 있었던 우리 서민들의 쇼핑 천국. 조선이 키우고 대구가 살려낸 한강이남 최고의 전통시장.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다? 바로 시장 구경이죠. 대구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가 녹아있는 서문시장 투어 신나게 나서볼까요?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되게 고향이 아닌데도 고향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타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마처럼 대해주시고 물건이 종류도 많고 다양하니까 그리고 또 사람도 많고 구경거리도 되고 대구 그 자체다.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종류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드디어 찾아서 가격도 저렴하게. Take me home, country road. All my memories gather round her. Miner's lady, stranger to blue. 저를 보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목도리가 잘 돼 있으니까 볼거리도 많고. 사는 게 숲잖아. 이렇게. 마음에 들면은 쑥 살 수 있지만도. 안 속이고 또 이래 이제 친절하고 뭐 이렇지 아무래도.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큰 시장이 많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활기 넘치는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country roads. 네, 오늘 시민의 품격에서는요, 우리 지역민들과 왁자지껄 함께 숨쉬고 또 살아온 신명나는 서문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1년에 정말 한두 번은 꼭 갔던 것 같아요. 명절 때 가고, 그리고 제가 삶에 좀 변곡점이 있을 때,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서문시장 꼭 찾았죠. 저희도 똑같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영향을 좀 우리가 받잖아요. 예. 저희 결혼할 때 예단하셨어요? 예단을 우리는 딴 데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아니다. 서문시장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신혼집이나 이삿집 이렇게 커튼할 때 커튼은 커튼하고 무조건 서문시장이다. 그릇 바꾸고 그죠? 가정을 꾸리고 성인이 돼서도 늘 어떤 순간에는 우린 서문시장에서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행복이 크든 작든 서문시장 관련된 또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셨던 하계사께서는 또 어떤 추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칼국수 먹던 추억.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억나는 게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잡았던 기억.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혹 티셔츠라고 안 했고 네. 티샷스라고 표현했거든요. 티샷스 천원, 티샷스 천원, 골라 잡아 골라 이럴 때 이거 작은 거 없어요, 큰 거 없어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그게 막 박자에 맞춰서 찾아보면 있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제 장기자랑이었고 흉내내는 것이 또 그걸 흉내내면은 용돈벌이도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가 서문시장 그 100주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한 해를 보태서 101주년이지만 서문시장 역사는 사실 400년 전부터죠. 네, 원래 시장의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예. 그 조선시대 15세기쯤에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이 장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제 대구 읍성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원래 장터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처음에는 읍성 북문 밖에 위치하는 굉장히 작은 장, 그래서 사람들은 대구장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문시장이 원래부터 여기 쭉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지금의 북성로 일대에서 태평로로 통하는 골목쯤에 그 서문시장이 위치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가 400년 정도 된 서문시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좀 더 넓은 터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읍성의 서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문시장의 1차 이전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서문에 가까워지는 서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서문시장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렸어요? 네네. 그럼 2차 이전은 어디로 간 겁니까? 네, 2차로는 이제 1923년에 당시에 천황 당무
당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저수지였거든요. 이 저수지를 메워서 이제 시장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천왕당못이라는 곳은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천왕신에게 구슬하고 또 용왕신에게 제를 올리는 천왕당이라는 좀 영험한 장소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네. 못에 어떻게 시장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 천왕당못을 메꾸면서 주변에 있는 고분의 흙을 이용을 해서 이 못을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대구가 가지고 있는 고고 유적 그리고 또 민속적 신앙이 있는 이제 민속 유적을 좀 한 번에 해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주 가보셨죠? 경주 가다가 지나가면 고분들이 이렇게 쉽게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내당동하고 대신동에 60기 정도의 고분이 네. 있었어요. 그 처음에 말해서 보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들을 다 훼손시키고 방금 말씀하신 흙으로 메꾸기도 했지만 그 안에 석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묘는. 그 돌들을 많이 메꿨어요. 그 기록이 조선 총독부의 그 연구가 일본인 연구가가 기록을 남겨놓은 것도 있는데 그 공분을 다 그 안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으로는 서문시장 저거 파면 유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기도 했었어요. 지금 일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제가 한 얘기가 들으면 매번 화가 나는데 그 우리의 정신적 맥을 좀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분을 파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좀 파묘가 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청왕당 못 이름 자체부터가 이미 영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리던 곳인데 1년에 한 번씩 정월 대보름에 제도 지내고 네. 제를 지낸다는 건 안녕을 염원하는 건데 그렇죠. 야 그걸 배웠다. 그러다가 고분의 분기 고분 그걸 훼손시키면서까지 묻었던 좀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커져가고 일본인 상인들도 많았고 상가들도 많았는데 그들의 확장을 좀 도우려고 했던 게 아마 후대 우리들이 해석인데 아마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아픈 현실입니다. 서문시장의 또 지금의 입지가 우리의 유무형의 좀 유산들을 좀 덮고 올라간 것이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과연 잘 조성됐는지는 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성을 하면서 5개 지구를 만들게 되죠. 예.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되고 약간 떨어진 곳에 5지구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닭도 잡고 저도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서문시장에서. 개도 잡고 아이고. 소도 잡고 아. 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모았습니다. 네. 돈을 모았는 게 지금으로 가치면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록- 큰 돈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하수로도 뚫고 물도 좀 나오게 하고 하자 했는데 기록에 보면 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이게 누가 횡령을 한 거죠. 아이고. 계획은 했지만 네네. 상인들의 손으로 이렇게 좀 정비를 하진 못했던 네, 거예요? 그런 일도 좀 있습니다. 원래 모든 재개발은 다 그렇습니다. 서문시장이 지금의 자리를 옮긴 게 1923년인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좀 어땠나요? 잘 안착을 했을까요? 완전히 이전했을 초기에는 사실 거래량이 그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좀 미흡했다고 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예. 또 서문시장이 개장하고 난 다음인 이제 다음 해죠. 1924년에는 굉장히 큰 폭우가 대구에 내렸었거든요. 이제 이 폭우가 내리면서 서문시장은 물론이고 이제 신천에 있는 제방 일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시장을 포함한 그 인근에 있는 수백 호의 주택들이 물에 잠겼다라는 내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시장의 수해 입으면 큰일인데. 예, 용왕님이 지금 화내신 거예요. 그렇게 했나요? 근데 피해는 우리 민중들이 다 받고 있고. 근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고 폭우가 물이 많이 찼으면 그러게. 달성공원이 잠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잠겼다는 기록. 실제 상인들도 김수박 작가님처럼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장소가 못을 메꿔가지고 만드는 장소다 보니까요.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거나 혹은 또 침수가 되거나 하는 굳은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못을 메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왜 침수가 됐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시장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배수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원래 이 천왕당 못 근처에 있는 자연 경관은 자연적 배수로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걸 메꾸고 신장로를 만들게 되면서 이 배수로를 침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기록을 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해 23년에는 폭설이 와가지고 또 한 번 마장창 이 가게가 무너진 적도 있고 좀 물피해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안정기에 접어든 거는 좀 언제부터였을까요? 1935년 되면 시장 매출이 갑자기 빵 올라갑니다. 35년이요? 35년에 시장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부리기도 하죠. 그만큼 점차 이제 지금의 모습의 시작이 아닌가.
당시에 제가 경북공고 야간부였어요. 4시에 출근을 하니까 점심 먹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걸어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진들을 만났죠. 사진을 찍으면서 갔죠. 이 사진은 제가 그 모텔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 지금 같으면 드론으로 찍었던 개념이라 할까. 근데 지금은 그 모텔도 없어졌고 이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다 하더라도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어서 빌딩 숲만 보이고 이러한 건축물들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 가려져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은 보면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때는 몰랐던 이야기죠. 경북남바가 붙어 있어요. 이게 그때가 대구가 경상북도 대구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 소반을 여인들의 운반 수단 중에서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찮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생각도 하기 힘들었겠죠. (1972년에는) 서문시장에 운송수단이 마차와 손수레였습니다. 조금 추워서 그런지 새벽에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입성을 보세요. 그런데 1976년도에는 계절이 다릅니다만은 교통운동수단이 자전거로 바뀌었습니다. 그 4년 사이에 상당히 의상도 좋아졌고 세련됐어요. 시대의 변화를 통감할 수 있는 사진들이죠. 통각센터라는 사진은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알다시피 지금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 당시에는 편하게 닭을 저렇게 잡아서 늘어놓고 팔았습니다.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 통닭들을 다 사먹고도 살았어요. 보시면 아시지만 여인이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젊은 여인이 에 젖을 물리면서 노상에서 대낮에 저렇게 삶의 모습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처절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집이 서문시장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눈이 오면 시장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문 위에서 노점을 피우고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생선 가게의 아주머니들, 그런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다 저렇게 살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역사와 이제 함께하고 있는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온 또 주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보부상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지금은 이제 흔히들 일반어로 보부상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보상이라고 표현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찜 장수를 보상, 등찜 장수를 부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어 하나 좀 바꾸고 하기도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네. 방꼬개 아시죠? 오, 네. 보부상들이 이게 물건을 메고 이렇게 서문시장으로 와요. 팔로 막 오면은 방고개까지 딱 오면 서문시장이 보이거든요, 거기. 다 왔네. 자, 좀 쉬자 하고 좀 쉬는 거죠, 이렇게. 쉬면은 아낙네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장이 또 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요. 소식을 듣고 싶어서. 친정 소식을 듣고 싶어서. 어머나.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 그 오찬호라는 어르신 계십니까? 김수박 어린이 계십니까? 하면 예, 그거 좀 안 좋던데 병환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시집온 아낙네들이 방콕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예. 아버지 소식, 그런 친정 소식을 좀 궁금해하면서 보부상들이 다 듣고 오니까. 그런데 이제 보부상들도 여기서 쉬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건 중에 생물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어보면은 야, 이거 서문시장 가서 못 팔겠다 하는 생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먹자, 끼니 때우자. 그 당시 보상들은 이렇게 솥단지도
들고 다녔거든요. 이만한 솥단지는 아니고 요만한 솥단지하고 들고 다녔는데 거기서 밥을 해먹고 했던데 그 생물들을 익혀서 약간 상했으니까 상하려고 그러니까 익혀서 무쳐서 먹었죠. 그래서 무침에? 바로 무침회가 시작됐던 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부상들은 거기서 끼니를 해결하고 서문시장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어디로 가느냐? 팔달교로 가는 거죠. 배를 타야 되니까. 그 길이 바로 영남대로라. 그런 거 중심에 그런 게 있었고 그만큼 이게 서문시장이 대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구 그 자체 시장이 아닌가 그럴 정도의 위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통팔달이었고 네. 또 서문시장을 오고 가는 그 보부상들은 전국의 정보통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시기에 제가 살았다면 네. 만약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나의 직업이 99.9%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냥 그렇죠. 운명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근데 시장이 형성되니까 이제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보는 이쪽 지역에 올 가지고 저쪽에 팔아보는 시장이 그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럼 거기 가보면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네.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게 딱 소통하는 역할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빠른 정보나 고급 정보가 막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이제 거상이 막 탄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알만한 거상은 어떤 분들이 계세요? 서문시장에서 탄생한 거상? 다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국채보상운동의 주창자로 유명한 서상돈 선생님이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거상이 된 분이시거든요. 원래 서상돈 선생은 지금의 약점 골목 근처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스스로 자립해서 보부상으로의 길을 가게 된 건데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쌀이라든지 네. 뭐 기름이라든지 배라든지 소금 이런 다양한 물자들을 배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부산에서 안동까지 800리의 길을 이 배로 운반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도 유명하고요. 보부상 중에 보부상, 이렇게 수많은 보부상을 거느린 거상이라고도 되게 유명하십니다. 이분 처음에는 이제 자금을 어떻게 말하냐면 외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거두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 서상금 선생님한테 주면은 그걸로 장사를 해서 이윤 남기면 다시 세금을 갚고 이러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화폐 무역이라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물건 사서 하는 거겠지만서도 그래서 서상돈 선생님을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재테크의 위제였다. 이제였다. 그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또 한 분 한국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한 분 있습니다. 정재학이라는 분이 대구를 대표하는 은행을 만드신 분. 비은행의 창시자.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혼자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중심이 됐죠. 그분은 원래는 서문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한량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당시에 부자였던 이동진 선생님에게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거상이 돼버린 거죠. 그 뒤로 이제 일제에 은행이 들어와서 좀 착취하는 게 있었어요. 한 조선의 돈을 빼가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거 보고 또 너무 화가 나서 대구를 대표하는 은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럼 서문시장에서는 어떤 품목을 판매해서 부를 그 당시에는 명태 장사가 좋았죠. 명태 장사가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금 장사로 바뀌는데 소금 장사가 이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아까 서상돈 선생도 소금 파셨다고 네, 하고 소금이 빠지지 않네요? 1916년에 콜레라가 발병해요. 1916년. 네, 콜레라가 발병하는데 이 콜레라에서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이냐? 코로나 때 잠시 유행했던 코로나 제일 좋은 음식이 뭐였을까요? 김치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 거 똑같은 것처럼 맞네요. 소금이 콜레라 치료제에 좋다. 그 당시에도 소문이 시기가 퍼졌구나. 좋았던 거죠. 이 부자들은 때를 잘 타고 나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또 이렇게 포목이라 해야 될까요? 예. 섬유를 만들었던 김성재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정재 학생에게 돈을 빌려줬던 이동진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좀 4명의 거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동진 선생님은 저희 그 모던보이 할 때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우연서류 만드신 이분의 또 할아버지시잖아요. 이동진 선생의 손자 그러면 이씨시네요, 그죠? 이씨, 예. 우리 시민의 품격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씨,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이씨가 누구일까요? 퀴즈. 빼앗긴 대로 보물을. 정답 이상호 선생님. 네, 상품은 맞습니다. 뭔가요? 상품은 제 마음. 그러니까 우연서류를 또 만드시고 또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이 이동진 선생도 결국에는 서문시장에서 콩과 그리고 네, 맞아요. 쌀을 네.
부산의 해산물과 네. 교환하면서 이렇게 자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저희가 굉장한 부호였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이상화 선생님 가문도 또 이렇게 서문시장하고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 돈으로 우연수로 만들었으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참 좀 훌륭하다, 위대하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150여 명의 애국지사를 배출했으니 어느 학교가 그걸 따라갈까요? 그럼요. 서문시장 근처에서 일을 했으니까 예.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돈을 다른데 좋은 데 쓰고 싶은 마음도 생겼겠죠. 뜻이 있었던 그냥 거죠. 뭐 조금 버는 수준이라면 그냥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서문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서문시장에서 일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문시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였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있는데 조선 시대에 조선에 한 1,400개 정도의 작은 시장들이 작은 시장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예. 하는데 서문시장이 연간 매출이 한 평균 20배 정도 더 많았다. 그 시장들에 비해서 네, 평균 20배 와. 좀 많았다 그러고 그 결국 핵심적인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어마어마한 시장이었다 이거 같아요. 예, 대구가 가졌던 여러 수식어 가운데 그 섬유 도시가 있잖아요. 그때가 아마 대구의 가장 부흥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서문시장도 공이 큽니다. 예, 서문시장이 또 해방과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 최대 의류 도매 시장 및 포목 시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다른 지역 방직 공장들은 뭐 대부분 다 파괴됐거든요. 근데 우리 대구가 이제 방어에 성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아 있었군요. 대구의 방직 공장들이 그대로 다 보존이 되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전쟁 폐허 극복을 위해서 섬유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직물 도매업으로 전국 섬유 시장을 모두 석권할 정도까지 막 성장하게 됩니다. 네, 대구에서 생산되는 섬유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양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시장도 함께 굉장히 유명한 포목시장으로 중심을 잡게 되는데요. 대구 지역에 15개 정도 시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40% 정도의 거래가 서문시장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서문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1970년대쯤에는 서문시장에 만약에 점포가 3,00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친다면 그 점포 중에 약 50% 가량은 전부 다 의류, 섬유, 뭐 의복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그런 가게들이었기 때문에 섬유를 중심으로 서문시장이 얼마나 이제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시장 중의 시장이었고 또 섬유가 그땐 정말 대세였네요. 네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이 동대문시장 상인들이 서문시장에 내려왔다. 아, 그 정도로 맞습니다. 네네. 상권이 컸다고 합니다. 50% 섬유 50%가 대구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거는 대구 사람이 다 샀을 리는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네네. 다 모여들었을 것이고 여기 북성로에 가면은 왜 그게 부품 골목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탱크도 만든다는 이야기. 그런 거 똑같은 것처럼 서문시장도 사실은 원단도 판매하지만 또 그 옷을 만드는 공장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옷 사러 갔을 때 한 가게가 보이잖아요. 그 가게 이름 외우기도 힘들던데 어머니는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진짜 98번, 헷갈리는데. 22번. 뭐 어떻게 머릿속에 찾아- 지도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가게는 고만한 공간이지만 예. 사실은 공장도 따로 있고 수선도 따로 있고 디자인하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내서 하니까 아마 서문시장은 아마 섬유의 중심이 아니었나.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쇼핑의 1번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났던 수많은 상인들 얼굴이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어르신이 피난 내려오면서 미싱을 이고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대로 물려받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오면 바로 할 수 있고 서울이나 저런 데 비하면은 가격도 여기가 조금
저렴하고 낫죠. 그리고 전부 다 실력자들이고. 바지, 기장, 허리, 뭐 고무밴드 이런 것도 늘어나가지고 새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가방 같은 것도 안감도 새로 하고 뭐 세탄 니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안감도 다 하고 뭐 그진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미싱으로 박는 거는 다 됩니다. 양복 자격증부터 먼저 땄어요. 그걸 따고 이제 수선하고 미싱 고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 한 25년 정도 경과했으니까 무엇이든 하면은 다 가능해요. 소파 카바 같은 이걸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지나가는 손님들이 나는 잊어보고 있어도 손님만 기억하고 지나가면서 잘 쓰고 있다고 인사하고 갈 때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일 뿌듯하고. 코로나 전에 그때는 진짜 서무시장 옆뿐 말고 저 자체도 사람들 있잖아요. 많아가지고 밀리들어가고 밀려오고 이 정도였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이 좀 뭐렇게나 고생을 할 사람이 잘 없어요. 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합니다. 우리 세대에 끝나면 할 사람 없지만은 그렇잖아. 그죠? 나의 서문시장은 희망. 뭐 여기에서 애들 다 키우고 있으니까 희망의 자리, 희망. 동생이 패션 디자인과라서 이제 원단대로 서문시장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많이 오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시집가고 장가 갈 때는 그 양복 양장 맞추려면 이 큰 장에 와서 맞췄지. 20년 전에 아들 셋 혼수 장만하니라고 여기 일찍에 왔었어요. 그때 참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안동, 포항, 의성, 군위, 지방에서 다 큰일 정해놓으면 한복하러는 서문시장으로 다 왔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이 한복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할까 밤낮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서문시장으로 오시면 가격도 싸게 대여도 되고 맞춤도 되고 아주 우아하게 예쁘게 해드립니다. (90년도) 그때는 많이 했죠. 신부 한복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제사 때 입는 옷까지 혼수를 하면 신랑 거부터 시작해가 시어머니 뭐 이모 고모까지 다 하고 그때가 우리도 장사도 잘 되고 참 활기가 넘치고 시장 전체가 그랬는데 제가 한 7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넘었습니다. 불을 2번이나 맞아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치수 재는 거랑 연락처랑 손님들 그동안에 뭐 해놓은 거 다 하나도 없어요. 서울서, 부산서, 울산서 뭐 곳곳에서 전부 다 새로 전화 와가지고 새로 와가 하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서문시장은 내 인생이고 내 청춘이고 모든 청춘이 이어서 다 갔어요. 네, 서문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 만나보셨고요. 또 시장도 오랜만에 또 화면으로나마 구경을 해봤습니다. 김혁 씨는 직접
일해보신 적 있다고요? 대학 다닐 때 이제 자소서가 해야 되거든요.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믿어요. 그래요? 네. 그 당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쇼핑 일을 했었어요. 아. 쇼핑 일이 뭐냐면 대구의 서문시장이나 그 대백에 있는 그 옷가게들이 주문을 저한테 넣어요. 그럼 제가 서울 가서 물건을 사가 오는 거죠. 오. 납품했던 일을 하죠. 그래서 얼마 받았던 사입삼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 서문시장 싹 지나가면은 아지야 우리 청바지 100개만 갖다 대. 뭐 이래요. 그러면 힘든데 오늘 다음에 하자. 그러면 아니다 아지야 커피 한잔 해라. 그러면서 커피 아줌마 오시고 커피 먹고 서울 가면 달라집니다. 아지아가 없잖아요. 삼촌 우리 그 100개 가져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기억이 있고. 거상이셨네요. 네. 친구들에게 술도 많이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경이 전부 영화처럼 확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잘했으면 거상이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최재 하계사께서 거부가 될 뻔 하셨네. 얼굴은 거부의 장이로. 거북이상입니다. 지금은 사실 물건을 사고 장을 보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관광의 또 메카로 외지인들도 많이 서문시장을 찾는 것 같아요. 아마도 주차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바로 옆에 또 하늘열차가 멀지 않은 곳에 지나게 되면서 오히려 좀 맛집 탐방 간다 이런 분도 많거든요. 네. 우리 맛집에 대해서도 할 얘기 많잖아요. 벌써 배고픕니다.